네, 이번 시간 8번째 시간이죠. 새로운 대안 주택연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제도라는 거는 여러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그 주택을 담보대출 받을 금액, 대출 한도가 산정이 되면 이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 받는 영모기지, 저희가 이제 리버스 모기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판매되는 리버스 모기지는 주택에 대한 담보 한도, 대출 한도가 나오면 얘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나눠서 주는 거예요. 이 제도가 처음엔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출을 받고 20년 쭉 받다가 20년 뒤에 생존해 계신 경우가 문제가 되죠.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종료가 되면 나머지 대출 금액을 한꺼번에 다 갚던지 아니면 주택을 은행에 넘겨야 되는, 그래서 거주에 불안정이 있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하는 공사에서 이거를 종신으로, 소유자는 물론이고 소유자의 배우자까지 종신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금융공사가 평가를 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면 일반 은행들이 이제 그 보증서에 의해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은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택금융공사는 공사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증을 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개요 한번 보시면요. 가입 가능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세요. 만약에 이제 주택이 공동 소유다, 이럴 경우에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자가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주택 보유는 원칙은 1가구 1주택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주택 갖고 계신데 그 주택의 합산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라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 주택은 고가 주택은 아니셔야 돼요. 그래서 고가 주택 기준이 9억 원이니까 9억 원 이하의 어떤 주택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복합용도 주택이라는 게 있죠. 1층에 상가, 위에 쭉 주택, 이런 것들은 그 주택에서 전용 면적의 50% 이상이 주택인 경우에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택에는 반드시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주 요건이 첨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가입할 때는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근저당, 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다른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임대를 해주고 세를 받고 계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종신 방식해서 사망하실 때까지 소유자는 물론이거니와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종신 지급 방식. 이거는 중간에 인출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설정된 금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거고요. 종신 혼합 방식은 대출 한도가 있으면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별도의 용도에 따라서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주택 수리라든지 이런 일정 특정하게 정한 용도에 따라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이런 방식을 저희가 종신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신 혼합 방식 같은 경우는 인출 한도를 미리 설정하고요. 그 설정해 놓으신 금액을 뺀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확정기간 방식은 사망시까지가 아니라 기간을 확정하는 거예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해가지고 나는 20년만 받겠다. 그러면 종신이 아니라 20년 동안 돈을 받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라고 해서 중도의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잔액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확정기간의 혼합 방식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5% 해당 금액은 인출 한도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상환 방식은 내가 지금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대출 한도의 50에서 70%를 먼저 인출해서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월 지급금을 받는 형태, 이걸 저희가 이제 대출 상환 방식이라고 하고요. 우대 방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우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 이하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금의 15%, 최대 15%죠. 15% 이상을 저희가 이제 15%를 우대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을 받는 거는 우대 지급 방식, 그 중에 일부를 인출한도를 설정해 놓고 인출한도를 뺀 잔액으로 지급받는 거를 우대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월 지급금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액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출 한도를 기간별로 계산해서 일정한 금액을 쭉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전후 후박형, 이건 뭐냐면 앞에는 후하고 뒤에는 박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최초 10년 동안은 월 정액형으로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정액형의 70%만 지급받는, 이거는 이제 젊었을 때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왕성할 때 더 많이 지급받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서 앞에 10년은 더 많이, 그리고 이후는 70%만 받는, 그래서 우리가 전후 후 박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 율대로, 저희가 이제 정률이죠. 정률 증가형. 그래서 처음에 돈 받았던 돈을 매년 3%씩 늘려서 받거나, 이건 늘려서 받는 이유는 물가 상승을 커버하겠다는 거죠. 물가 상승 위험을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매년 3%씩 감소하거나, 감소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드시게 되면 사용되는 돈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감소되는, 그래서 정률 증가형, 정률 감소형에서 3%씩 증가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방법은 2016년 2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선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우리 그 공부하실 때는 같이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 얘는 3%씩 늘어나는구나, 감소하는구나, 이것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주택 그 연금을 이제 가입을 했을 때 월 지급금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2016년 11월 달에 저희가 조회를 한 것이고,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2016년 11월에 조회를 하더라도 2016년 2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은 이제 주택 가격이고요. 세로축은 이제 그 신청 연령이니까, 지금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 소유자가 만 70세고 그 다음에 주택을 3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신청했다. 종신 지급 방식으로 정액형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퍼즐 맞추는 거죠. 오른쪽에 주택 가격 3억, 그 다음에 세로에 우리 70세 맞춰보면 3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70세 신청했을 경우에 월 97만 2천 원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표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다양한 어떤 방식에 따라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이 예시 금액은 지금 2016년 2월 1일 기준 돼 있잖아요. 이 금액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지만 제가 신청하는 그 금액으로 쭉 고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시사점이 있는데요. 주택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를 지금 보고 계세요. 2007년도에 가입자가 515명에 불과했던 것이 드디어 2016년에 3만 명을 돌파했어요. 35,537명 정도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저희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주택연금 제도가 나왔을 때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 또 특히 우리나라는 집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아이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의식이 강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부랴부랴 주택연금 집 맡기고 그 집으로 내가 노후 생활비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트렌드들이 막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곳이 많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지급금은 일정한 기준으로 매일매일 바뀌지만 내가 신청하는 그 금액으로 확정되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가격이 더 하락하기 전에 빨리 가입하자라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늘어나서 최근에 좀 급격하게 많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연령대로 봤을 때는 65세에서 70세가 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에서 75세에 해당되시는 분이 거의 다 합치게 되면 절반이 넘어가는 분들이 65에서 75세 사이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막 은퇴를 시작하고 계신 65세에서 이제 75세 정도의 은퇴 생활기에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주택연금을 지금 이제 지급받고 계신 분들의 월 지급금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50에서 99만 원, 50에서 100만 원 사이를 받으시는 분이 43.3%, 거의 절반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 150만 원 받고 계신 분이 20.8%, 그 다음에 150에서 200만 원 받고 계신 분이 8.9%니까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 50만 원 미만 20%를 합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50에서 100만 원이 43%, 그 다음에 100에서 150이 20%니까 지금 150만 원 미만이신 분이 전체의 거의 한 80% 정도를 150만 원 미만으로 받고 계시고, 100만 원 미만이 60% 정도가 되시고, 실제로 우리가 2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 200만 원이 5.5,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이 1.8이니까 200만 원 이상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전체 가입자의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나중에 저희가 1층 보장하고 2층 보장하고 부족한 거를 채우는데 도움은 줄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주택연금 자체가 노후 생활에 대비한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택연금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시고 주택연금의 장점이나 아니면 약점 같은 것들을 잘 분석하셔서 이것도 이제 은퇴설계에 활용하시면서 우리 연금제도랑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